김병기 원내대표가 선을 그었던 4심제까지 정청래 대표는 추진하겠다라고 밝혀서 논란은 더 커지고 있는 셈인데요. 그러자 야당과 법조계에서는 그럼 멈췄던 대통령 재판 재개하라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실제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대통령 재판 이론적으로 진행 가능하다라고 답변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정부 중에도 언제든지 재판은 다시 기회를 잡아서 할 수 있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지 않죠? 예,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서민이라고 해서 우습게 보고 재판 질질 끌고 강자를 위해서 권력 있는 자를 위해서 눈치 보고 재판 미뤄서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소신껏 법과 양심에 따라서 제대로 제때 판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 84조에 의해서 소추받지 아니한다. 내란 외연을 제외하고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고등법원장님께서 재량사항이다. 진행 가능하다고 하신 건가요? 진행이 가능하다고 하신 건가요?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현실 재판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론적으로는 재판이 포함된다는 견해도 있고 있지 않은 견해도 문영성, 있기 때문에 성낙인, 그런 점을 공정섭 말씀드린 겁니다. 등 주요 헌법학자들 대부분이 기소뿐 아니라 재판 진행도 중단된다라는 의견을 갖고 계십니다. 깜짝 놀랄 답변을 하신 거예요. 정말 황당합니다. 자, 문영배 전 헌재소장 대행이 여당과 정부가 추진하겠다라는 대법관 증언과 이 소위 4심제 논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공개적으로 피력한 바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대법관 증언, 중견판사 100여 명, 재판연구원 파견 필요 1, 2심 지연된다. 재판 소원, 대법 접수 사건 연간 4만 건, 헌재 부담이 가중된다. 문영배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신속재판위에 대법관 늘리자면서 재판이 더 늦어지는 재판 소원을 도입하자는 건 저 두 개가 상호 모순이다. 라고 콕 집어서 비판을 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지금 문영배 전 헌재소장 대행은 여당이 추진하겠다는 저 두 개 자체가 서로 상충한다는 겁니다. 신속 재판을 위해서 대법관을 늘리자면서 재판이 늦어지는 재판 소원을 도입하자라는 건 모순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모순된 게 한두 건이가 아니죠. 민주당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특검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검찰은 수석기소 분리해가지고 재판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면서 특검만은 예외적으로 재판 공소유지해라. 뭐 그것도 사실은 모순되는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에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검찰 무조건 항소하지 마라. 그러면 그것도 빨리빨리 확정되게 해서 국민들이 좀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하자는 거 아니에요? 근데 대법원 가서 졌어요. 그러면 누구라도 억울하니까 헌법재판소 한번 가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은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법률 비용도 많이 드는 거고 재판이 엄청나게 늘어지는 거예요. 지금 대법관 증언하자는 게 빨리 신속하게 재판을 위해서 하자는 거 아니에요? 신속하게 하자고 해놓고는 여기서 지면 다시 또 헌법재판소 가게. 그렇게 따지면 지금의 체제에서 헌법재판소 못 가게 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헌법재판소 갈 수 없잖아요. 3심 끝나고 나면. 그것보다도 재판이 훨씬 늘어질 거예요. 지금보다 훨씬 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모순적인 어떤 입법을 하고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에서 그런 얘기해요. 이전에 한나라당에서도 법관 증언하자고 했다랄지, 뭐 이탄희 의원이 40몇 명 증언하자고 했다. 이전에 쭉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대통령이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없었을 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법 리스크가 없는 대통령이다. 아까 김희정 의원에서 말씀하셨지만 대통령이 사법 리스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공정하게 국민이 재판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대법관을 증언하자. 저도 원래 대법관을 증언하자는 주장을 오래전부터 해왔어요. 근데 지금 민주당이 갑자기 졸소 이렇게 꺼내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우리가 몇 번 지적했지만 간단하고 쉽게 얘기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판사한테 재판을 받게 되고 이게 4심제로 가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으로부터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거 수긍할 수 있겠어요? 자기가 지명한 재판관들이 자기 재판을 한다? 이건 모순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당에서 정말 저게 진정한 사법개혁이라고 한다고 하면 첫 번째는 대법관 저 법을 통과시면서 대법관 임명은 다음 대통령부터 하는 걸로 해야죠. 그리고 4심제도 정말 국민을 위한 4심제라고 한다면 임기 끝난 다음에
그다음에 4심제를 할 수 있도록 법으로 해야죠. 법안을 통과시키되 논란은 본인이 시점이 있으니까 임기 이후로 하는 걸로 하면 대통령 된다. 임기 이후로 해버리면 네. 그러면 논란 없어져요. 왜 그런 행위를 않는 거예요? 김종인 님. 일단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온갖 나라의 제도를 오로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자꾸 이거 바꾸고 저거 바꾸고 이렇게 여러 가지 세팅을 해서 1차 보호선으로 이렇게 대법관 수 늘리는 거 딱 하고, 그런데 혹시 그 선이 안 지켜질 거를 생각해서 다시 2차 보호선으로 야 헌법재판소까지 가야 돼, 딱 2차 보호선 딱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사전 보호선으로는 아예 이 관련된 법을 국회 통해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할 때쯤 되면 관련 법들이 없어졌네 뭐 이런 식으로 몇 개의 보호선을 만들어 주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지금 시점에 대통령 된 다음에 민생과 관련된 걸 하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체계를 만들었던 이 큰 틀을 마구 흔들어대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요. 그러면은 이 대법관 수 늘리는 게 빠른 재판을 위해서라고 얘기를 한다면 더 근본 원칙은요. 대법관 수를 늘리는 게 근본 원칙이 아니고 1심, 2심에 있어서의 재판 강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상고나 상소하지 않고도 1, 2심에서 많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그 재판부의 이 판결을 심리 강화를 할 것인가에 가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재판이 다 3심 가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법원 비용도 아끼고 소위 변호사 관련된 피도 아끼고 이런 거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재판이 이제 올라갈 건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 없이 사실은 우리 빨리 하려고 해. 뭘 빨리 하려고요? 그러면서 왜 4심제 갑니까? 모순도 이런 모순이 없습니다. 근데 뭐 때문에 그렇다? 오직 한 사람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이런 모순적인 안을 끊임없이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김종인 님.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이 모든 개혁안을 생각을 하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자꾸만 대통령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집착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재판소원 관련한 논의는 갑자기 어느 날 민주당에서 불쑥 튀어나온 얘기는 아니고 헌법학계에서도 그렇고 오랫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는 되어 왔고 또 필요성에 대해서도 인정이 되어 왔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헌법에 대해서 해석하는데 가장 권위 있는 헌법재판소에서도 또 뭐 어쩌면 필요성에 대해서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헌재에서도 이 부분은 어떤 재판을 통해서 그러면은 그 피해 입은 또 기본권이 또 침해받은 그 국민에 대한 구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한적으로 재판 소원이라는 제도도 필요한 것이다라고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고 또 동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논의를 해보자는 거죠. 그리고 원래 추석 전에 사법개혁안을 발의를 해서 개혁안을 만들어서 논의하려다가 좀 미뤄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발표가 된 건데 아까 그 정청래 당대표 얘기했듯이 재판 소원 관련한 부분은 또 물리적으로 논의할 시간이 좀 모자라서 지도부 안으로 발의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논의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누구랑 논의하냐는 논란인데 바로 그 점에 있어서 자기들끼리 논의하면 논의가 아니죠. 예, 그러니까 제 입장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하게 사법개혁안은 사법부도 그 한 축에서 논의에 어떤 선수로 참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 저희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께 친절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조기현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단순히 갑자기 민주당안이 아니라 대법관 중원도 과거 한나라당에서도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공감했기 때문에 그 개정안이 나왔던 것이고 또 민주당도 5년 전에도 또 발의한 바가 있고 그때 당시에는 사실은 소위 뭐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데도 이재명 대통령 관련한 그런 경우 없었던 네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5년 전에 발의한 그런 것들. 그러니까 대법관 증언은 필요하다라는 점, 재판 소원도 필요성이 계속해서 얘기가 돼 왔다는 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따라붙는 그 얘기들은 아까 문영배 전 그 소장 대행이 지적한 바대로 오히려 상충되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모순점에 대한 지적, 또 재판이 오히려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대법관을 증언한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더 늦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문제점들. 그러니까 논의될 수 있는 또 우려되는 그런 모든 부분들을 다 쏟아놓고 그리고 공론화하면서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 예. 그게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야만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반드시 이게 필요하겠구나라고 공감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대법관도 과거에는 뭐 26명이었다. 이탄 의원은 왜 48명이었는지, 다시 민주당은 왜 26명이 필요한 건지, 이게 사실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이런 걸 2달 안에 다 국민들께 설명하고 보완해서 처리할 수 있을지 그게 이제 좀 관건일 텐데요. 그게 자신이 있어야 되겠죠. 예. 국민 설득하려면. 이해 충돌 논란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재판을 받는 대통령이 아니라면 이런 강한 야당의 반발이 나오지 않을 텐데 계속해서 이 대통령 본인의 이제 재판과 걸려 있다라는 논란인데